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50대,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검색량이 증가한 화제의 루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30초 안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결정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식욕이 줄고 붓기가 빠져 컨디션이 가벼워진 반면 누구는 혈압이 급등하고 속이 쓰리며 붓기가 더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소금물인데 결과가 180도 갈리는 이유. 그것은 소금물을 하면 안 되는 사람과 잘못된 농도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필수 안전 기준 5가지를 모르고 소금물에 도전하면 얻는 것 없이 건강만 해치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안전 기준을 적용하시면 최소한 내 몸이 왜 혈당이 출렁이고 단계 당기며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자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매일 겪는 혈당 출렁임, 식욕 폭발, 오후 무기력, 새벽 갈증, 만성 붓기와 같은 문제에 소금과 수분 균형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 그 구조와 원리를 보여드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나는 이미 소금물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특히 신장, 심장, 혈압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치명적인 예외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안전공지 소금물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안전공지부터 드립니다. 아침 소금물 루틴은 단순 건강 정보로만 참고하셔야 하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특히 신장질환, 만성 콩팥병, 신부 전심장 질환, 간경화로 복수가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그리고 부종이 심한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성분이지만 과도할 경우 혈압 상승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300mg 이하이며 이는 소금으로 치면 대략 소금 1작은술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침 소금물이라는 도구를 쓰더라도 내 몸에 불리하게 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걸어드리는 영상입니다. 해시태그 왜 소금물에 열광하는가? 식욕, 붓기, 혈당의 연결고리.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수많은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아침 소금물에 주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가장 고민하는 3가지 문제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1. 갈증과 식욕 폭발. 2. 만성 붓기와 체액 불균형. 3. 혈당 출렁임과 오후 무기력. 이 3가지 문제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액 균형과 인슐린 민감도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새 숨쉬고 땀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어느 정도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물만 마시면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데 이는 물이 몸에 머무르기 위한 전해질 나트륨 등이라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물이 세포 안으로 더 안정적으로 흡수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갈증이 해소되는 것과 체지방이 빠지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오해는 소금이 부족해서 당긴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맛을 찾는 근본 원인은 나트륨 부족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출렁임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혈당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우리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지방을 태우는 대신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단 것 밀가루가 폭발적으로 당깁니다.
동시에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붓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이 상황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소량의 짠맛은 단맛 스위치를 늦춰 아침에 달달한 음료나 빵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차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초반에 체중이 줄었다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수분이 빠진 것이지 내장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안전기준 5가지 소금물 이렇게 해야 독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루틴으로 시도해 보시겠다면 최소한 이 5가지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혈압이 출렁이고 속이 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농도는 미세하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250ml 종이컵 한 잔 기준 소금 한 꼬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꼬집은 손가락 2개로 살짝 짚는 정도입니다. 이 이상을 처음부터 진하게 마시면 속쓰림 혈압 상승 혹은 붓기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공복에 속이 약하면 물부터입니다. 속이 민감하거나 위험 증상이 있다면 소금물 마시기 5분 전에 먼저 맑은 물 한두 모금으로 위를 적셔주세요. 위벽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하루 종일 소금물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루틴으로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마시는 물은 맑은 물이어야 합니다. 모든 음용수를 소금물로 바꾸면 나트륨 과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원래 짠 음식을 좋아하면 추가 금지입니다. 평소 가공식품 국물 요리 젓갈류 라면 등을 즐겨 드시는 분은 이미 나트륨 과다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은 소금물을 추가할 게 아니라 숨어있는 나트륨 국물 가공식품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5. 질환자는 혈압계 옆에 두고 체크 필수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혈압계를 옆에 두고 일주일간 매일 아침 체크하며 시도해야 합니다. 수치가 오르거나 두통 발목 붓기가 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 소금 논쟁의 진실 소금의 브랜드보다 총량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나요? 주겸 천일염. 히말라야 소금 중 무엇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소금의 브랜드가 아니라 총 나트륨 섭취량과 평소 식단의 구조입니다. 다만 가공 소금 중에는 나트륨 외에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있으니 성분표를 보고 염화 나트륨 외에 단순한 미네랄만 포함된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안전하거나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해시태그 붓기와 식욕 조절 소금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소금물을 마시면 붓기가 빠지는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붓는 걸까요? 답은 콩팥 기능 인슐린 상태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콩팥이 나트륨과 수분을 더 많이 붙잡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을 추가하면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과 짠 가공식품을 줄인 상태에서 아주 소량의 소금물을 마시면 물의 흡수가 안정화되어 체액 균형이 잡히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금물의 효과처럼 보이는 것은 소금물 단독의 힘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 전체와 세트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소금물은 우리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는 촉매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시태그 현실적인 30일 플랜 소금물보다 먼저 바꿔야 할 우선순위. 많은 분들이 소금물만 붙잡고 한 달을 보내다가 효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체지방을 줄이고 대사를 회복하려면 소금물보다 이것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30일 플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 1. 일주일차 아침 탄수화물 단절 및 단백질 강화.
아침에 달달한 빵, 믹스커피, 과일 주스 등 정제된 탄수화물부터 끊어야 합니다. 대신 단백질을 올리십시오. 계란 2개, 두부, 반모, 무가당, 그릭 요거트, 생선, 반찬 등 현실적으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단맛 스위치를 끄는데 결정적입니다. 2주일 차 식후 걷기 루틴 도입. 하루 20분 걷기를 점심이나 저녁 식후로 옮기세요. 특히 식후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졸림 푸드 코마이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3주일 차밤 9시 이후 금식 도전. 밤에 늦게 먹는 탄수화물 라면, 과자, 떡빵은 아침 붓기와 다음날 식욕을 폭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수면 직전 공복을 유지하면 대사가 안정됩니다. 4주일 차 수면 루틴 30분 앞당기기. 늦게 자면 수면 호르몬과 식욕 호르몬이 교란되어 다음날 단맛과 탄수화물 욕구가 더 커집니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선택사항 아침 소금물 루틴 추가. 위 4가지 기본 습관이 잡히고 혈압 및 붓기 체크가 가능한 분만 옵션으로 아주 약하게 소금물을 추가하십시오. 해시태그 자가진단 60초 소금물을 해도 되는 사람 vs 위험한 사람.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60초 자가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금물 루틴을 보류해야 하는 그룹인지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룹인지 판단해보세요. 질문을 따라가면서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손, 발목이 자주 붓습니까? 2 평소 국물, 반찬, 젓갈, 라면을 자주 드십니까? 3 현재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4 최근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5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고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습니까? 6 밤에 갈증으로 깨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까? 결과 3번, 4번 또는 5번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한다면 소금물 루틴은 보류가 안전합니다. 의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유행이 내 몸에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 항목에 해당이 없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평소 싱겁게 먹는 편이라면 아주 약하게 짧은 기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압 붓기 체크입니다. 해시태그 결론 소금물은 내 몸의 데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물은 누구에게는 수분 흡수를 돕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댓글이나 유행이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입니다. 혈압, 붓기, 수면, 식욕 이 4가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식단의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소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체중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허리둘레와 식후 졸림, 야식 충동 감소를 진짜 변화의 지표로 삼고 저희가 드린 30일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써니 시니어는 앞으로도 50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만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습관입니다.